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회귀 모델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라이트 GBM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머신러닝 모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캐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라이트 GBM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XGBoost를 개선한 모델이라서 굉장히 파워풀해요. 학습 속도도 빠르고 라이트 GBM이 XGBoost보다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친구를 정의를 하자면 기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들 뭐 GBM이 모델이니까 기존 GBM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GBM은 애초에 자랑을 하는 게 우리가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빠르다. 근데 이제 그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거고요. 라이트 GBM 자체는 사실 뭐 논문상으로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GBM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라이트 GBM의 아이디어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라이트 GBM도 결국에는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라이브러리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XGBoost도 충분히 빨랐는데 걔보다 더 빠르니까 사람들이 사실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라이트 GB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GBM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레벨 와이즈 트리 그로스랑 그 다음에 리프 와이즈 트리 그로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얘기하려면 레벨 와이즈 트리 그로스가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레벨 와이즈는요, 저희가 디시전 트리 같은 거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레벨이 하나의 이 똑같은 걸 레벨이라고 했죠. 트리는 이제 이렇게 레벨을 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 XGBoost 같은 모델들은 트리를 어떻게 빌드했냐면 다 레벨 단위로 빌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역사를 짧게 브리핑을 하자면 디시전 트리들과 랜덤 포레스트들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걔네들이 트리가 엄청 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커진다는 뎁스가 커진다는 건데 트리의 뎁스가 커지게 되면 오버피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트리의 깊이가 좀 줄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발전된 모든 모델들이 트리 깊이를 최대한 늘리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을 한 번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급지게 밸런스드 트리라고 얘기하는데 트리가 한쪽만 쭈루루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쪽으로 두 개 다 스플릿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가 둘 다 스플릿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가 스플릿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베스트 캔디데이트를 매번 골라가지고 트리를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때 뭐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트리 알고리즘들을 쓸 때 보통 최대 뎁스를 제한을 합니다. 왜냐면 그걸 제한하지 않으면 오버피팅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최대 뎁스를 제한을 하는 편인데 그 최대 뎁스를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레벨 와이즈로 해야 뎁스가 제한되면서 충분히 학습이 오버피팅 안 되고 제너럴라이즈 된다라는 게 그 전까지의 논지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GBM들은 레벨 와이즈 방식으로 트리를 빌드했습니다. 레벨 와이즈 방식이라는 거는 같은 어떤 그 트리가 DT라고 쓸게요. DT가 이제 학습을 할 때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들을 모두 스플릿한 뒤에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적 용어라고 하면은 breadth first sea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뭐 몰라도 되지만 혹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식을 썼는데 저걸 썼더니 이제 왜 저걸 썼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깊이가 너무 커지면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레벨을 제한하여 최대한 모델을 키우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한 거죠.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측력을 높일 수 있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썼더니 그냥 뭐 레벨별로 확장이 돼서 그냥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 건 참 좋았다. 근데 저 레벨 확장을 하려면은 이걸 계속해서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되게 느렸다. 그래서 라이트 GBM은 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리프와이즈로 바꿨다. 자, 리프와이즈라는 거는 레벨별로 아니고 그냥 학습 성능이 더 좋아지는 애를 그냥 무조건 열어버리자. 꼭 레벨 맞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에서 이제 포인트를 얻어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리프를 펼쳐서 하는 이런 식의 방식, 이거를 또 전문용어로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depth first search는 아니고 best first search인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학습 이 모델의 성능, 그러니까 로스가 줄어드는 학습의 성능만 봤을 때는 로스가 줄어드는 베스트 솔루션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레벨별로 다 펼쳐갖고 만든 틀이나 리프별로 만들어서 펼친 틀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리프와이즈 트리는 그걸 훨씬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차피 옵티멀 솔루션을 만들면은 펼쳐지는 트리는 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거를 얘는 레벨별로 다 펼쳐야 되고 얘는 리프별로 쪼라락 빠르게 나가니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트리가 빌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트리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트리를 빌드하게 되면은 굳이 레벨로 다 안 펼치고 로스만 줄어드는 것만 만들면 되니까 훨씬 더 라이트해진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라이트 GBM이 제안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레벨 와이즈 방식이나 리프 와이즈 방식 모두 옵티멀을 만들게 된다면 비슷한 DT를 만들게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비슷하게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리프 와이즈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옵티멀 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훨씬 더 빠르게 찾는다는 것만 찾고 끝이 아니고, 그 빠르게 찾았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저 리프를 찾냐라고 하면은 전체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드를 선정해서 스플릿을 합니다. 이때 레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로스가 줄어드는 애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레벨은 무조건 이거 열고였는데, 그러니까 레프트 다음에 라이트였는데, 얘는 그냥 레프트든 라이트든 로스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노드들만 스플릿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기존 GBM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GBM을 보통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한움을 판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성능을 올리는 것만 중점적으로 본다. 성능 올리기 위한 노드만 열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별로 다 열 필요 없다. 이게 라이트 GBM이 주장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 학습이 빠르다는 걸로 얘네는 최대 10,000배까지 빨라진다 주장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써봤을 때 뭐 10,000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빨라지진 않는데, 근데 확실히 앞에 있는 XG 부스트보다 랜덤 포레스트보다 빠르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단 이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프랙티컬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로우 개수가 10,000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10,000개 이상 있을 때 보통 라이트 GBM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이제 뭐 사이트에서 뭐 이런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10,000개가 넘어가는 정도는 돼야 라이트 GBM이 빠르게 된다, 아니면 오피팅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다른 GBM들에 비해 하이퍼 파라미터 센시티브합니다. 단점이에요. 네. 왜냐면 이 친구는 특히 맥스 뎁스에 취약.
가장 민감함. 이제 맥스데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보통 이 트리들의 오피팅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심플하게 건드리는 게 야, 너 뎁스 최대 5까지만 해. 이거예요. 그러면은 트리제를 간대로 5로 제한해버리면은 얘가 레벨 와이즈로 펼치다가 5에서 멈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 나누기 전에 멈춰지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리프 와이즈 트리 그로스는 훨씬 더 레벨 와이즈보다 트리가 빠르게 밑으로 자라기 때문에 맥스텝스 제한을 안 해주면은 오피팅이 더 빨리 돼요. 그래서 라이트 GBM이 맥스텝스 같은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스뎁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굉장히 잘 조절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하이퍼 파라미터들 더 많아요. 저 리프 와이즈를 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많은데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라이트 GBM은 학습 자체는 훨씬 더 빠른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GBM을 많이 쓰는 이유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맡기더라도 학습 자체가 빨라지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대부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GBM을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GBM은 뭐 얘기는 굳이 안 했지만 XG 부스트처럼 똑같이 이제 하드웨어의 최적화는 다 이루어져 있고 얘도 역시나 GPU를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XG 부스트에서 가져왔던 장점들은 전부 다 계승하면서 알고리즘적인 개선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성능도 XG 부스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요즘에도 메이저하게 사용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귀 모델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고요. 라이트 GBM, XG 부스트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 회귀 모델에서 회귀 어떤 그 태스크에 설명은 했지만 얘는 둘 다 쓰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한 이유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XG 부스트, 라이트 GBM도 쓸 수 있지만 분류는 좀 대표적인 예시들이 많아요.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던가 나이브 베이즈나 이런 다른 가지 분류 모델들 유명한데 회귀 같은 경우에는 사실 XG 부스트, 라이트 GBM 말고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회귀 모델들이 있는데 보통 잘 안 쓰고 라이트 GBM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이제 회귀 모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값 자체를 모델링 해야 돼서 뭔가 제너럴라이즈 되고 그다음에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없는데 라이트 GBM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성능을 잘 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갖지 못하는 단점, 뭐 넌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은 것도 얘는 충분히 잘 만드는데 근데 오버피팅이 되지 않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라이트 GBM을 프랙티컬하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회귀에서 특히나 얘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회귀에서 설명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이제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다 했으니 이제 실전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캘리포니아 집값 예측 문제를 한번 배웠던 모델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프로젝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